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윤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전립선이나 과민성, 급성 방광염도 좋고요. 또 전립선암, 포경수술, 성병, 또 요로결석, 남성 예방접종 등 여러 가지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실제 진료 사례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좀 상담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윤봉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성들은 이제 한 50대 되면은 대부분 이제 갱년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남성들도 갱년기가 오나요? 네, 우리가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네. 급격하게 폐경과 함께 증상이 이제 나타나시고 불편감을 호소하시고 그런 증상들을 직접적으로 느끼시는 강도가 좀 높으신데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서히 미끄럼틀 내려가는 것처럼 감소가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증상을 급격하게 이게 와닿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40대 중반 이후, 네. 50대 초반 정도 이후로부터 남성 호르몬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느끼시거든요. 네. 특히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봄철 지나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은 대인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러시니까 그런 풀 수 있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많이 사람들 만나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완충 장치가 있는데 요즘같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대인 관계도 많이 소원해주고 하다 보면은 집안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반대로 심리적으로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런 남성 갱년기 되게 이제 한참 일하실 나이,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겹쳐서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서서히 온다고 하셨는데 네. 남성 갱년기 좀 예방이라든가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들어보죠. 보통 우리가 네. 이제 남성 갱년기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피로감, 평상시보다 우리 예전보다 이제 근육 피로감이 더 쉽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네. 요즘에 많이 힘들다. 내가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육체적인 피로감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비뇨의학과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적인 욕구가 감퇴되고 그다음에 발기력이 좀 예전 같지 않고 좀 시들해졌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제 제일 많으세요. 그래서 증상으로 올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성욕 감퇴가 이제 1번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기억력 감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인 피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운동선수들이 과거에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영 선수 예전에 이제 근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았다 그래서 한참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운동 선수들이 운동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근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 것처럼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근력이 떨어졌을 때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서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처럼 이 남성 호르몬의 영향은 여러 가지 증상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증상들을 치료하는 쪽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은 예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남성 갱년기 증상도 여성 갱년기와 마찬가지로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이런 치료요법, 이렇게 먹는 약이라든지 주사요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외부에서 남성 호르몬을 보충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을 좀 치료해 나갈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성들도 갱년기에는 호르몬제 네, 많이들 아니면 뭐 식품이나 또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약품들 드시는데 남성들도 이런 갱년기에 호르몬 생산을 좀 늘릴 수 있는 뭐 약이라든가 이런 복용을 할 수 네. 있나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갱년기 증상이 생기면은 네, 예전에는 네. 우리가 무슨 동물 뭐 어떤 특정 부위를 뭐 음, 섭취를 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 그렇게 많이 네, 네. 하셔가지고 뭐 우리가 예전에는 한방에서 쓸 수 있는 약들을 뭐 그런 약재들을 건강 음, 보조식품으로 많이 드셨는데 네. 최근에는 우리가 인삼이라든지 홍삼 이런 부분으로 보충해서 어떤 기력을 회복시킨다 아니면은 그런 쪽에 뭐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요. 우린 뭐 요즘에는 그런 거보다는 어차피 남성 호르몬은 서서히 우리 몸 자체 생산되는 게 음, 줄어들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음, 식품으로는 뭐 우리가 건강식품 드시는 거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겠지만 네. 남성 호르몬을 외부에서 투여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 투여에 대한 것은 일단은 남성 갱년기 증상의 적응증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검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남성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에 있어서 또 하나는 이런 남성 갱년기를 극복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히려 남성 호르몬을 투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또 남성 중에서 나이 드시면서 가장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가 전립선 비대증하고 전립선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전립선 암을 더 진행시키고 증식하는 데 역할을 남성 호르몬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전 검사를 먼저 충분히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남성 전립선 암에 대한 검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느끼시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동안 매일 운동하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그러면은 당연히 피로감을 많이 음, 느끼시니까 이런 부분이 실제로 남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남성 갱년기 증상을 또 구분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새 남성 갱년기 같습니다. 이 얘기하시는데 실제 네. 검사해 보면은 남성 호르몬은 정상 수치를 유지하거나 좀 어, 높으신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가 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심리적 막연하게 영향도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네. 생활의 습관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인지 그거를 구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사 네, 검사를 받는 하고 것도 네. 예. 도움이 되겠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료 사례를 좀 중심으로 상담하고 있고요. 뭐 과민성 급성 방광염, 또 요실금, 전립선암, 또 성병, 뭐 여러 가지 요로결석, 남성 예방 접종 등 관련해서 비뇨기과 질환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 갱년기는 계절적으로 봤을 때 봄에 좀 많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도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바이오리듬을 얘기를 하면은 아침과 음. 점심, 저녁이 다르듯이 이런 계절적인 변화로 아무래도 봄철에는 남성 호르몬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여름과 겨울철을 지나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검사할 때도 저희가 오전에 검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남성 호르몬은 하루 중에도 오전에 최저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가 오후를 지나면서 저녁 때 상승 곡선을 타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을 오전에 이제 최저점 있을 때 검사를 해서 그런 증상들의 여부를 확인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의 영향이 이제 계절적인 영향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봄철에 우리가 피가 충곤증 같은 것도 많이 느끼시지 네, 네. 않습니까? 이제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게 높으면은 그런 게 이제 남성에 있어서는 호르몬 음.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사는 뭐 간단합니까? 네, 검사는 일단은 혈액 검사를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말씀드린 대로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 암을 더 음.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립선에 대한 검사, 전립선 크기, 그다음에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 해서 전립선 암 표지자를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성 호르몬 실제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지 보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 수치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을 만약에 보충요법으로 투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런 호르몬 투여에 있어가지고 부후유증,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혈액이 혈구, 그러니까 부피, 고용 성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혈관을 막을 수가 있어서 이런 혈구의 어떤 증가폭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없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혈액 검사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어렵진 않고요. 네. 그래서 한 뭐 10분에서 20분 정도 검사하고 결과는 좀 이제 보통은 의뢰 검사를 한다든지 자체 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결과를 이제 하루 정도 여유를 두고 보시면은 충분히 검사하는 데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비뇨기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연세본 비뇨기과 최윤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신 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가 끊겼나요? 네. 비뇨기과 질환 상담 전화 알려드립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어떻게 여보세요? 궁금하신가요? 예. 전립선이 네. 우리 아버지도 연세 있을 때 막히고 그다음에 오빠들도 이렇게 전립선이 이렇게 막혔었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뭐 유전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균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거예요?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소변을 저장하고 내보내는 요도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광 입구에. 그래서 이 전립선은 평상시에 하는 역할은 남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이제 정액의 일부분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분비샘입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비대증이라서 커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오래된 집에 문이 뭐 삐그덕 소리도 많이 나고 밀고 나가기 힘들고 그런 정도로 이제 오래되면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을 하는데 이런 전립선 비대증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노화, 나이 들어가는 게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도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하고 또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탈모, 대머리거든요. 예, 그것도 유전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서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 전립선 비대증은 유전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님이 전립선 비대증 고생하셨다 그러면은 뭐 아들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나이가 뭐 50대 후반이고 60대. 근데 그 증상이 보통은 이제 50대 중반을 지나면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뭐 40대 중후반에 나타났다. 그러면 유전적인 요인을 좀 볼 수가 있죠. 네.
깨끗이 안 해서도 뭐 이렇게 생길 수 있나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우리가 전립선도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전립선이 커지는 비대증이 있고 또 하나는 전립선 염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감기 걸리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호흡기 질환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목 부위가 불편하신 것처럼 기침도 나고 목 부종이 생기면은 호흡하기도 힘들고 그런 것처럼 이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은 전립선 비대증처럼 전립선이 커지고 염증으로 해서 부어 있기 때문에 배뇨가 곤란해지는 것인데요. 이런 네. 경우는 감염에 의한 증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약물 치료로서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하고 전립선 염증 차이는 치료를 이제 약물 치료로 해서 단기간 치료하면은 좋아지는 것은 염증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치료하는 것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잘 안 씻어서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보통 우리가 소변을 많이 참는다든지 이런 직업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립선 염증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을 갖고 있을 수가 있고요. 평상시에 뭐 음주를 많이 한다든지 생활적으로 이런 뭐 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수분 섭취는 많이 하고 소변을 제때 못 보러 가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젊은 남성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관계 빈도수가 활발하고 노출되는 이런 균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균 감염이 의심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검사를 통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염증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일단은 뭐 잘 안 씻어서 균 잘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비뇨기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정액 부족에 관한 질문인데요. 53세의 남자입니다. 이 성관계를 하고 나면 호르몬이 약간의 수량이라 궁금합니다. 요즘 남성 갱년기에 대해 방송에서 들었는데 어떤 병이며 또 치료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호르몬 보충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테스토스테론이란 약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상담을 주셨습니다. 네,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이제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50대를 지나면서 남성 호르몬이 이제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여성하고 다른 점은 서서히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아마 우울증이라든지 피로감을 쉽게 느낀다든지 이런 근력 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중년 남성 쉽게 생각하시면 어떤 운동 안 하시는 분들 보면은 배 복부 비만 배는 불룩 나와 있고 다리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예 근력 떨어지고 피로감 많이 느끼시고 뭐 그런 분들이 보통 갱년기 증상에 많이 영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비뇨기과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성적인 욕구가 감퇴되면서 발기력 저하가 오는 게 눈에 띄게 본인한테는 제일 불편한 증상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증상 중에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심리적인 우울과 육체적인 피로, 성욕구 감퇴로 인해서 뭐 성관계 빈도수가 떨어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만성 활력도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체적으로는 많이 그런 부분이 제일 큰 스트레스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교정하는 건 일단 검사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정하는 것은 검사를 해서 본인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충요법을 이제 남성 호르몬을 추가로 보충을 하는 것이거든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내는 공장은 고환입니다. 이제 고환의 이제 주 메인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고환이 아무래도 나이 들어가면서 고환 위축이 오고 역할이 줄어들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 줄어든 것을 우리가 자체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충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정액이 부족한 것도 갱년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액이 말씀이시죠? 부족한 것은 전립선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립선에 영향을 주는 것이 남성 호르몬이라서 그런 영향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전립선 기능 떨어지고 정액량 줄어들고 그래서 사정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젊을 때보다는 사정할 때 쾌감 우리가 그런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남성이 많이 위축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하고 또 병행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라서 갱년기 증상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 정보와 생활 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비뇨기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인데요. 28세 남성입니다. 소변 볼 때 쓰리면서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팬티에 흰 분비물이 묻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가끔씩 따끔거리고 근지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과거에 성병 요도염을 앓은 적이 있고 직업 여성과 관계를 맺은 적도 있습니다. 5년 전에 전립선 염증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혹시 성관계를 하면 병을 옮길 수 있는지요? 네, 궁금하시다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성접촉을 하게 돼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을 우리가 성인성 질환, 그래서 성접촉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질환이 성병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네. 과거에 이제 성병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일단은 요도 자각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변 볼 때 쓰리고 아프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흰 분비물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접촉이 없었다 그러면은 다른 원인을 생각하지만 28세 남자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상대방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증상으로 봐서는 요도염일 가능성이 제일 높으시고요. 요도염요? 네. 그래서 요도염 증상을 과거에 앓은 적이 있고 직업 여성하고 관계도 맺은 적이 있는데 뭐 검사를 했더니 전립선염의 검사는 이상이 없었다는 거는 네. 일단은 요도염에만 국한해서 증상이 생기는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검사를 하게 되면 소변에 염증 세포들이 많이 관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반대로 부인과에서 그 사형 배우자가 병균에 감염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한테 검사를 권유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하는 것도 PCR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런 균들을 타겟으로 해서 걸릴 수 있는 균들을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배우자가 감염이 돼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이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오고 계시고요. 그럼 이분의 경우 어떤 네.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검사를 해서 네. 그 균에 따라서 염증 여부에 대해서 염증이 있다면 요도염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항생제 치료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PCR 검사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증상은 있는데 균은 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뭐 전립선염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대부분은 요도염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균이 한두 가지가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균에 따라서 우리가 임균이 감염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아니면 비임균, 나머지 균들은 한 뭐 12가지 정도 검사를 하는데 네. 그런 균들이 보통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균들이기 때문에 이런 균들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상을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 요도염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이게 진행이 되면 전립선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 그럼 약은 한 어느 정도 복용하면 네, 치료가 보통 될까요?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이내로 복용하시게 되면 네. 증상은 금방 개선이 되고 또 확인 검사에서 치료가 됐는지 그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되면 뭐 치료 여부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성병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네, 그 약만 네, 먹으면? 네.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피하시는 게 좋으시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부 박지연 대리 모시고 건강보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